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잘 배우고 있고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은 몇 번이냐면 22번인데 22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집합에 관한 겁니다. 집합의 기호가 보이고 A집합과 B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교집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교집합이 무엇입니까? 하면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해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너무 문제가 쉬워서 간단하게 그냥 빨리 해볼게. 자, A의 교집합 B는 뭡니까? 하면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A의 집합의 원소이면서 B의 집합의 원소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되냐면 5하고 9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구하라는 건 뭐냐면 A 교집합과 B의 교집합의 원소들의 합 구하겠으니까 바로 여기 솔루션 5 더하기 9는 1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너무 쉽죠? 2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이건데 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fx는 x 더하기 3, gx는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뭐냐면 gf하고 이렇게 x가 있었을 때 얘의 순서는 g하고 fx의 먼저 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또 g값을 구하는 거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이걸 풀 수가 있겠지. 그쵸? 여기도 차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g하고 먼저 f 9의 값을 구하고 그걸 다시 x의 값을 갖는 거지. 함수가. 합성함수라 같이. 그럼 여기는 f9 값은 뭐냐 하면 9를 넣으면 되잖아. 9를 넣으면 12가 나오네. 그럼 g는 12. 12를 또 이 g의 x에 넣어주면 12의 제곱은 얼마 나오나요? 144. 이게 g의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41을 더하니까 5가 나오죠. 네. 자, 24번. 24번은 2차 방정식의 근에 관한 건데 예전에 우리가 실수의 범위에서는 허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복소수까지 다뤄서 근이 복소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소수가 나왔을 때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복소수이게 되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했을 때 근이 A 플러스 BI가 한 근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한 근은 자연스럽게 복소수의 켤레에서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자연스럽게 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실근 구할 때 법칙이었지. 그치? 한 근이 이거면 자연스럽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게 되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거랑 또 하나는 이 A 값은 우리가 구할 때 두 개의 근이 있을 때 두 근의 합이 뭐랑 같아?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2 플러스 3i와 또 하나의 근이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3i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근의 합, 알파 베타를 두 근의 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하는 건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뭐가 나온다? b가 나오죠. 1분의 b 해서. 그럼 이거 알파 플러스 알파와 베타가 요거니까 결국은 얘가 알파고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다시 풀어주면 두 근의 합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 더하면 얼마가 돼? 4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a.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그 다음 알파 베타를 통해서 풀어주면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하면 2 플러스 3i와 2 마이너스 3i는 합차 공식이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9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4 더하기 9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3은 b.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럼 바로 다음 나왔네. a랑 b가 나왔는데 a제곱과 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은 4, 4, 16 더하기 b의 제곱은 13 곱하기 13은 얼마인가요? 하면 169. 둘이 더하면 얼마나요? 185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5번입니다. 네. 자, 힘들지 않죠? 힘내세요. 자, 선생님들 힘을 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뭡니까? 무리식이 있네. 무리함수가 나왔네. 그치? 근데 뭐 그래프 그리고 나오나? 그래프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역함수에 대한 게 나왔어. 근데 우리 역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라는 AB가 Y는 fx에게 지나갔어. 포함되는 원소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x에다가 a를 넣으면 b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f의 마이너스의 역함수로 했을 때 이걸 역함수로 바꾸게 되면 역함수에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b 마이너스 뭐가 돼? a 이런 식으로 되죠. 마이너스 여기다 쓰네.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x와 y의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럼 거꾸로 역함수에서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이 x와 y 자리가 또 바뀌게 되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얘 그래프의 무리함수와 또 하나는 이 함수의 역함수가 5,1과 b,3을 지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풀 수 있냐면 f-5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또 하나는 f-b가 얼마 나온다? 3이 나온다. 이 역함수가 여기 지난다는 거지. 그럼 얘를 바꿨으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역함수의 함수식은 모르잖아. 근데 찾기에도 또 복잡하잖아. 근데 얘를 다시 이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하게 되면 원래 fx의 값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f는 거꾸로 1일 때 얼마가 돼? 5가 되고 그리고 f가 3일 때 얼마가 나옵니까? b가 나오면 되지. 근데 여기서 보면 a 값이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넣는 건 별 의미가 없지. b가 또 미지수가 2개가 되니까 한 개의 식에서 2개의 미지수가 있으면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넣어주는 거지. 얘를 넣어주면 y 대신에 5, x 대신에 1 넣으면 0이 되지. 그래서 a가 바로 얼마가 나와? 5구나. a가 5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다시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넣어주면 a가 5다 나왔으니까 원래 식은 여기서 이제 원래 함수식은 fx는 루트 2x-1 플러스 5가 되지. 근데 여기에 3,b를 넣으니까 뭐가 되냐면 얘가 b는 3을 넣으면 2 벗겨지면 2 더하기 5에서 얼마 나와? 7이 나오게 되지. 그러면 a랑 b를 더하세요 하면 a 더하기 b는 얼마 나와? 12가 나오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26번은 어떤 문제냐면 문제를 쭉 보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항상 여기는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뭘로 바꿔야 하냐면 지금 점이 나와 있고 뭐 선분이 나와 있고 하니까 뭘로 바꿔야 할까? 맞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OA라는 거에서 뭐가 생기냐면 OA에서 외분점이 있습니다. 외분점 2대1로 나누는 곳. 이걸 외분점 여기가 1일 때 1로 외분하는 점 여기를 뭐라고 한다? P라고 한다. 이렇게 이름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와 B 사이에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얘의 점이 뭐냐면 나는 Q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PQ를 제곱을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이 합을 구하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뭐 가장 큰 값이 뭘까? 가장 작은 값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근데 여기 보면 PQ가 뭐가 되냐? 제곱으로 돼 있네? 제곱이 돼 있으니까 뭐가 떠오르면 좋을까? PQ. 뭔가 피타고라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떠올 수 있는데 한번 풀이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생님은 어떻게 볼 거냐면 얘가 여기로 옮겼을 때 이거의 좌표를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외분점 좌표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고 그리고 가장 P와 Q가 짧아지는 구간은 당연히 언제 거냐면 당연히 가장 짧은 직각으로 이룰 때가 뭐가 되겠어? 가장 짧은 구간이겠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될 것 같아? 이게 가장 짧은 이 구간이 되겠지. 그리고 가장 긴 구간은 얘랑 어디가 더 그럴까? 그건 아직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이 좌표를 대략 알게 되면 여기가 가까울지 여기가 가까울지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럼 먼저는 P의 좌표를 구해볼게. 자,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2대1로 외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OA라는 것을 2대1로 하면 A는 1,2거든? 그러면 이거 내분점은 어떻게 구하냐면 외분점은 2대1이기 때문에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P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P의 좌표를 보면 X쪽은 2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2 대 1이니까 2 빼기 1분의 5, 2, 2, 4
2 곱하기 4 빼기 1 곱하기 여기는 0이지. 0이니까 0. 이게 x좌표. y좌표는 또 2 빼기 1에다가 2 대 1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x를 y를 곱했네. 2. 여기다 y좌표 하니까 y좌표 1을 곱하면 2, 4. 그리고 여기는 또 0.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럼 p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약분하면 2, 4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혹은 얘가 1대 2니까 당연히 얘가 1,2니까 지금 이게 2배가 되는 거잖아. 근데 원점으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2배가 되는 2,4가 돼도 바로 추론해서도 풀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얘가 2,4다. 이걸 찾아냈지. 그럼 여기가 2,4면 얘는 여기가 2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얼마가 되니? 여기는 지금 4가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는 뭐가 길까 했을 때 피타고라스로 생각하면 여기랑 이렇게 재고 또 얘에서 요 삼각형을 피타고라스로 생각해서 구해주면 어디가 더 딱 봐도 길 것 같냐면 여기의 차이는 여기의 폭은 1, 여기의 폭은 2, 1의 제곱과 2의 제곱을 곱하면 5가 나오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냐면 2에서 5 사이니까 여기는 3, 그 높이는 2, 높이는 1, 그럼 여기는 1, 그리고 3, 3은 구하면 10이 나오죠. 당연히 어디가 길어? 네. 여기가 가장 긴 변이 되는 거죠. 여기가 가장 긴 변이 되고 여기가 가장 짧은 변이 된다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제곱, PQ의 제곱은 뭘까 했을 때 먼저는 이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니? B는 5,5니까 이 M을 먼저 PQ의 가장 긴 변, 이 PQ의 제곱 중에서 가장 긴 변 1번이라고 여기를 1번의 길이를 구하면 PQ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아까 PQ의 제곱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지. 그냥 두 번째가 이게 짧은 거. 짧은 건 어떻게 구해, 선생님? 그러면 PQ의 제곱 얘는 어떻게 구할까? 그랬을 때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한 점에서 한 직선과 이루는 거리, 그걸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얘는 거리 D,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뭘로 넣을까? 만약에 D라고 놓는다면 D는 여기 근데 요거의 함수식을 알아야지. 1,2고 5,5니까 요 식의 함수식은 기울기는 x좌표는 4가 컸고 y좌표는 3이 컸지. 그러니까 y 빼기 2. 그 다음에 바로 써주면 4분의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얘를 함수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니?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이게 넘어와서 4분의 8이 더해지면 4분의 5겠구나.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4를 다 곱하면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와 2,4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앞에 있는 거의 제곱과 뒤에 있는 제곱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결국 4의 제곱이 되지. 또 하나는 여기다가 2와 4를 넣어주면 6 그리고 4, 16 더하기 5하고 절대값 씌우면 이게 거리가 되지. 그럼 얘 D는 다시 계산하면 3의 제곱과 4의 제곱은 당연히 이제 25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루트 벗겨주면 5가 나올 거고 위에는 6 빼기 16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서 5 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5 D의 거리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D의 거리가 1이라는 것은 이거의 제곱이 PQ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된다? 너도 1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장 큰 건 10, 가장 작은 건 1. 그래서 답이 얼마다? 1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7번. 이제 27번 하겠습니다. 27번부터는 4점짜리인데 그전에는 4점짜리가 있었지만 좀 문제가 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문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좀 넓게 써볼게. 자, 이렇게 쭉 나눠본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솔루션. 이거 어떻게 풉니까? 했을 때 자,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 바꾼 내용을 보면
여기 세근이 A, 알파, 베타라는 세근이 있어. 세근을 선생님이 A라는 건 있었고 알파, 베타를 선생님이 세근 중에서 두 근을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정수였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또 이거 3차 방정식은 얘는 정수근이 딱 한 개래. 이 조건을 가지고 A 빼기 B를 구하래. 뭔가 해결점이 어디서 찾아야 할지 헷갈리지만 먼저 세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 보면 그 세근의 합은 뭐랑 같다면 1분 그 맨 앞에 있는 거분에 그 다음에 올려줬던 거. 그때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A랑 알파랑 그리고 A랑 베타랑 그리고 알파 베타를 더하면 1분의 B가 돼서 B가 나오고 그 다음 3개 A, 알파, 베타를 다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 3A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이 3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A가 있기 때문에 A로 나누게 되면 뭐가 돼?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3이 되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 값이 뭐일 수도 있냐면 0일 수도 있어. A가 만약에 0이 아니어야 이게 0이 아니게 되면 알파, 베타는 얼마가 나오면 3이 나올 거야. 알파, 베타가 3이게 되면 이때부터 뭔가 해결점이 생기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찾냐면 얘가 그냥 나오진 않았겠지. 뭔가 힌트가 주어진 거겠지. 그럼 얘를 통해서 뭔가 한번 해볼까? 했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b라는 애가 있다. 근데 얘를 자세히 봤더니 a가 만약에 0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a가 0일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은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거 뭘로 묶었는데 x의 제곱은 x 더하기 b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x는 뭐가 나오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x는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b도 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만약에 b가 A 여기서 0이고 B는 정수였어. 그러면 0도 B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지금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되지. 지금 여기서는 정수의 근이 몇 개라고 해서 오직 한 개라고 했는데 두 개의 근이 나오면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이건 또 말이 안 되게 되지.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A랑 B가 모두 다 0이게 되면 뭔가를 만족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A와 B가 0이 모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세 개의 다른 근을 가지기로 했어. 근데 여기서 A랑 B가 모두 0이게 되면 X의 값은 뭐만 나올 수 있냐면 0만 나올 수 있어. 그럼 근이 한 개가 돼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B 값은 여기서 B 값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생깁니다. 이해 가나요? 네, 이해가죠? 네. 왜냐면 A가 0이게 되고 B도 0이게 되면 여기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A가 만약에 0일 때라고 했을 때 여기는 0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수의 근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하게 돼. 알겠죠? 여기로 갔다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로 갔지.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0이 아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알파, 베타라는 애는 A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A로 나누게 되면 알파, 베타는 3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2라고 3이 될 수 있어. 근데 알파가 1인지 베타가 1인지는 몰라. 근데 또 하나 뭐가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어. 뭐 자리는 바뀔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알파는 마이너스 2, 무언가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뭐 이렇게 두 개밖에 되지 않아. 근데 이 두 개의 설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것들이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여기에서 가져오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가 되지. 그치? 근데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경우 보면 1과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이걸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얘도 좀 정리를 해보면 A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A로 묶었어.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3이라고 했지. 그럼 이게 더하기 이거 바로 해줄게. 바로 아니다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알파 베타 그리고 B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를 좀 더 정리해 보면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a 제곱. 알파 베타는 3이면 플러스 3은 B 하고 1번과 2번식이 이렇게 그래서 2번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지. 이거 보이나요? 이게 보이시.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하나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이쪽으로 와 볼게요. 어떤 게 와보면 되냐면 그러면 알파와 이 베타 값이 1이나 3일 때 어떤 것이 1인지 3일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이라고 3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지. 둘이 더하면. 그치? 이게 1 때 이렇게 놓게. 그럼 알파 베타는 4가 나오지. 그럼 얘 4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2a랑 같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어디다 넣을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하고 3 더하니까 얼마가 돼? b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먼저 이거 이따 해볼게. 그 다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지. 근데 이게 마이너스 2a지. 그럼 a가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그럼 b는 뭐냐 했을 때 2를 또 여기다 넣어. 근데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b 값은 다 같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그럼 이 경우가 생기고 이 경우가 생긴데 그럼 두 개가 답인가? 근데 여기서는 두 개의 답이 아니고 한 가지 답인데 그럼 얘와 얘 중에서 어떤 게 진짜일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a가 0인 걸 아닌 걸 찾고 알파 베타는 2라고 3 마이너스 1거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다. 이거 왜 될 수 있냐면 정수라고만 됐기 때문에 곱해서 정수 중에서 3이 나오는 것은 1과 3 마이너스 1거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정리해줬고 정리한 걸 가지고 1과 3일 때 나올 수 있는 A, B 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일 때 나올 수 있는 값을 이렇게 구해줬어.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걸까 했을 때 이 두 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찾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서 쟤를 인수분해하게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쟤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b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더하기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여기는 x 마이너스 p x 플러스 b는 0. 그럼 이것을 근으로 갖는 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b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가 나옵니다. 힘드네.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 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x 마이너스 b가 얘가 한 근을 정수의 근을 갖거나 얘가 정수의 근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걸 정수의 근으로 가질까 했을 때 이게 정수의 근으로 가질 것 같지. 그쵸? 꼭 이게 정수의 근을 갖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정수를 더하고 정수를 곱하고 정수끼리 곱하고 그리고 더하면 b값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여기서도 a가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당연히 b값은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오지. 그럼 b값은 또 뭐라는 거야? 정수라는 거야. 그럼 얘가 정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냐면 정수가 아닌 근이 돼야 돼. 이게 무리수의 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넣어보는 거야.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딱 넣어봐.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마이너스 4가 돼서 얘는 허근이 돼요. 그럼 얘는 정수의 근이 돼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적당하네. 맞네.
근데 이번엔 2를 넣어봤어. 2를 넣어봤더니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인데 루트 4는 2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생깁니다. 그럼 정수근이 얘가 정수근인데 얘도 정수근이 돼버려서 어떻게 돼? 정수근이 3개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만족한다, 안 만족한다? 얘는 만족하지 않고 얘만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는 뭐냐면 A는 마이너스 2와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돼서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라는 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28번 문제 아름답죠?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28번은 뭔가 접선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삼각형도 보이나요? 선생님 삼각형을 그리다 말았네. 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렸네요. 근데 와, 삼각형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다. 그래서 결과값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모양이 지금 하여튼 한번 해보자.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추론하지 말고 이렇게 원리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AP1과 Q1 이 삼각형에 주어진 건 이것과 이거의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걸 가지고 M이라는 값,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M입니다. 이 M이라는 이것도 접선이긴 한데 얘의 뭘 구하래.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건데 결국은 P분의 Q가 나와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여튼 얘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자, 기울기를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어떤 특징들이 보이냐면 이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먼저 이걸로 몰랐던 걸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직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직각이게 됩니다. 알겠죠? 또 하나 얘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연결해 볼게. 연결하면 요건 뭐가 되냐면 이것도 직각이 됩니다. 접선이니까. 여기 만나는 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보여야 하냐면 한 직선과 한 꼭지점 사이에 거리가 나오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식 알고 있잖아. 그러면 M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요 A라는 점을 알아내면 A점이 몇 컴마 몇인지만 알아내면 M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 지금 A가 뭐야? 하고 A 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 그걸 찾아주는데 그럼 A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했을 때 뭘 모르겠는데 모를 수 있는데 하나씩은 얘를 통해서 뭔가 얘의 힌트가 뭐가 있다는 거지. 얘의 힌트를 가지고 풀어오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 풀이 과정을 가기 전에 각들을 한번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는 지금 원점을 지나는 것이 A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가 접하니까 접한 곳은 무조건 90도. 그럼 여기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뭘까? 동그라미겠지. 그치? 왜 그렇게 되는지 알죠? 우리 여기 접선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등분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거랑 합동이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X면 여기도 뭐가 되겠어? X가 되겠지. 그쵸?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와 얘가 이렇게 평행하잖아. 그치? 평행하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라면 이쪽은 뭐가 되겠어? X겠지. 근데 얘랑 지금 억각이잖아. 그쵸? 억각이니까 여기도 XX인데 반절로 똑같이 나눠. 얘도 얘랑도 또 합동이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X. 그럼 여기도 X. 그러면 XX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됩니다. 아니면 아까 XX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합은 180도가 돼야 하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왜? 얘와 얘도 합동이니까. 동그라미 XX 이렇게 만들어지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보이게 되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APQ1과 AQP2가 있는데 얘와 얘는 서로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요 삼각형과 별표치인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림상은 정말 그림상은 닮지 않았지만 얘와 얘는 AA 닮음으로 어떻게 된 거야? 닮았지. 그냥 닮았는데 넓이의 비가 1대 4니까. 근데 여기에서 넓이의 비가 1대 4라고 해서 바로 닮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 아직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넓이의 비가 그냥 1대 4라는 거기 때문에 닮음인 것을 먼저 찾아줘야 돼.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을 이제 가다 보면 솔루션이 처음에 뭐냐면 삼각형 A, P1, Q1과 뭐가 닮았다? 여기 보면 시작점 A가 동그라미였으니까 여기서는 Q지. 삼각형 Q, 그다음 Q2와 직각으로 가는 것은 P2지.
맞춰서 써야지. P2. 그 다음에 이 A랑은 서로 어떻다? 닮았다. 무슨 닮음? AA 닮음. 두 개가 같잖아 하고 닮음이 됐지. 그럼 닮음의 특징은 뭐냐면 넓이의 비를 알았지. 넓이의 비를 알면 자연스럽게 무슨 비를 알게 되냐면 길이의 비를 알게 됩니다. 넓이의 비는 그 길이의 비의 제곱과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와 얘의 넓이의 비가 얼마가 돼? 넓이의 비가 1대 4라는 것은 그러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뭐를 알 수가 있어? 1대 2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반지름이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됐지. 그럼 여기 지금 이 R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 X라는 게 바라보는 게 R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X가 바라보는 건 얘잖아. 그럼 얘가 바라보는 요게 뭐가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R이 됩니다. 알겠죠? 이해가요?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가 바라보는 게 R이었지. 그럼 동그라미가 바라보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반절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R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요? 네. 그 다음 여기에서 그러면 길이의 비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 이 길이의 비를 왜 찾아주냐면 결국은 요 삼각형 이 빨갛게 친 것과 또 이 크게 바깥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은 서로 어떻게 됐을까? 닮았지. 왜? 이게 이게 90도 90도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선과 요선은 평행하다. 평행하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 같고 여기 같아서 AA 닮음 되겠죠. 자, 닮음이면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면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삼각형 OQ1P1과 삼각형 OQ2P2는 서로 어떻다? 닮았다. 무슨 닮음? AA 닮음. 그럼 얘가 닮으면 뭐가 되냐면 길이의 비가 있잖아요. 그럼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분의 R분의 2R이 되니까 길이의 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R 대 2R이니까 결국은 4배 차이 나잖아. 이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4가 되는 거지. 이해가요? 1대 4. 길이의 비가 1대 4가 나와. 그러면 어떤 길이의 비가 생기냐면 여기의 길이 비는 요거 대 요거의 길이면 1대 4. 그리고 또 요것도 여기서 이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면 1대 4.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요거와 요거의 길이의 비가 어떻다는 거야? 1대 4를 이루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OP1 그러면 OP1의 길이의 비와 OP1과 그 다음에 OP2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을 이룬다? 1대 4를 이룬다. 이렇게 되게 되지.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OP1은 여기에서 어디니? 네네, 여기 있네요. 자, 미안해. OP1이 뭐라고 맨 처음에 문제에서 주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길이비를 다시 쓰면 얘는 OP1은 2대 OP2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2 플러스 2R이 되지. 2 플러스 2R은 1대 4죠. 그러면 이건 뭐 내항의 곱고 외항의 하지 말고 2가 1, 1이 2가 됐네. 2배 됐지. 그럼 얘도 2배가 됐지. 그럼 얘가 뭐 얼마 되는 거야? 8이 돼야지. 8이 되려면 R은 얼마가 돼야 돼? 자연스럽게 3이 돼야 하는구나. 이걸 찾게 됩니다.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여기가 3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5야. 근데 5인데 얘는 y는 x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를 쭉 내렸을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y는 x이기 때문에 x와 y가 같은 값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5라는 애는 여기 이 삼각형에서 5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이 한 변의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한다면 그쵸? 그럼 얘는 a, a가 되겠지.
그러면 a의 제곱과 a의 제곱을 더하는 거가 되지. 그러면 2a제곱. 그럼 a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25가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결과적으로 a는 a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플러스 루트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죠? 자, a가 루트 2분의 5지.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야? 루트 2분의 5. a라는 점의 좌표가 뭐냐면 여기다 쓸게. a라는 점의 좌표는 루트 2분의 5, 루트 2분의 5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구하면 선생님 어떡하고 m 값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길이 그 직선의 길이와 이 한 점과의 거리는 3이 나온다겠잖아. 그치? 아니 그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가 3이겠지. 그래서 이걸로 구해주면 됩니다. 한 직선과 한 점의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으로. 그러면 거리는 이걸로 이제 거리 구하는 식. 여기서 L은 이것과 L이 뭐라고 했냐면 Y는 mx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다시 정리하면 mx-y는 0. 이 두 개의 선의 거리는 3이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3이 된다 하니까 얘를 D3은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여기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좀 복잡하지만 m 루트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얘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나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하자.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걸 해보면 여기 양변에 뭘 해주면 돼? 3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루트 25 했으니까 얘는 앞으로 이제 빼주자. 그리고 얘는 m-1 절대값 이렇게 쓰자. 양변을 제곱해주면 얼마 나오니? 9 m제곱 더하기 9가 나오겠지. 얘는 제곱하면 얼마가 돼? 2분의 25가 되고 이걸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나오지. 좀 복잡하지만 계속 좀 풀게. 자, 그러면 1을 곱하면 여기는 2, 9, 18이 되지. 그리고 얘를 다시 넘긴다. 암산을 좀 해보자. 그럼 얘는 25m제곱이 나왔고 18이 나와서 빼니까 얼마가 돼? 7m제곱이 나왔고 여기서는 2를 곱해서 아까 여기는 뭐 영향을 없주지. 2를 곱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0m. 그리고 2, 9, 18. 그래서 25에서 18도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7은 0. 하여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 천천히 정리. 암산이 되면 암산을 하고 안 되면 그냥 하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 얘 77. 나왔네. 77에 49. 나올 것 같네. 인수분해하면 7하고 1. 7하고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7과 1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 7,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야 숙제가 커지죠. 얘를 정리하면 7, m-1과 m-7은 0이다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여기 m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m은 뭐가 될 수 있냐면 7분의 1 또는 m은 7이 돼요. 얘가 답이냐? 둘 중에 어떤 게 답이야? 물어보면 이 m의 값은 1의 값보다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7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누가 된다는 거야? 7분의 1이 되는구나. 그래서 7분의 1이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온다? 8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